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가나했습니다. 이합집산으로 지어진 모래 위의 제3연합정당, 4개 정당 9개 계파가 모여 급조된 이 정치 야한 무리들이 결국 파열음을 내며 균열을 시작했는데요. 설 연휴 깜짝 합당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애초부터 이 조합이 가당키나 했을까요? 제가 예고했던 대로 공천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에 못 볼 꼴인데요. 총선 전 후보를 낼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겠다고 뛰쳐나왔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자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럴 줄 몰랐을까요? 마삼중은 낙지 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낙지도 마삼중의 맛을 제대로 맛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둘은 처음부터 안 되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 옥새 챙기셨잖아요. 개혁신당이 이름 챙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 쪽은 사실은 그 체면만 조금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협상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협상 평가합니다. 대표가 김용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창당대회는 예정대로 25일에 치러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창당대회는 저희가 이미 지금 당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네네. 개혁신당 위주의 통합, 그러니까 이제 합류식의 이제 통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창당대회는 거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 지금 당이 만들어진 상태로 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탈당해서 민주당 당대표에 뭐 국무총리에 뭐 전남도지사까지 하고 겨우 이준석 밑에 들어가려고 탈당했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아니, 밑에 들어온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맞죠. 표 같고 그게 맞죠. 공동 대표고. 공동 대표지만 옥새 없는. 대표고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첫 회동을 했는데 그 좌석 배치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께서 정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사이드에 이준석 대표가 앉았고 옥새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오늘이 첫 최고위원 회의를 하거든요. 이따가 9시 반에 첫 회의인데 최고위원회 구성 멤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옥새는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있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바보 아닙니다. 보면은 예, 저 바보 아닙니다. 이준석은 그냥 바보였습니다. 바보. 이럴 줄 진짜 몰랐을까요?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이 통합 일주일 만에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주도권과 특정 인사의 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빡친 거죠. 이러다 보니 제3지대의 단일 세력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16일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3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 홍보에 정권을 쥔 채 양측 공동정책위 의장과 합의하는 정책과 공약은 곧장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의 당직과 공천 배제를 이낙연 공동대표가 직접 발표해달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 측이 지역구 출마를 계속 거절했다며 선거운동 방식과 정책 결정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측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에 전원 출마하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개개인의 불출마까지 강제로 막을 순 없다며 정책 결정도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지 이준석 공동대표가 정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절차 없이 특정인을 찍어내 공천을 배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부 제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당초 이준석 공동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다 예정 시간 직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불만과 감정 악화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통합의 재검토까지 시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들은 이럴 줄 몰랐을까요? 통합 일주일 만에 내용이 불거지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도 불투명해졌는데요. 공관이 물망에 올랐던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와줄 방법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이 삼지대를 보면은 뭐 사실은 구정치인들이 설치는 또 그릇판이 돼버린 거네. 이준석이 이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합해야 된다는 소리가 이제 하도 뭐 언론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그걸 갖다 그냥
갑작스럽게 합친 거예요.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이 그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까 나한테 흡수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선뜻 그걸 갖다가 합당을 동의를 갖다 했던 거거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에 지금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16일 CBS 라디오 박재용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모이니 나한테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선뜻 합당에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어 나름대로 잘 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합해야 한다는 소리가 하도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합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융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결합하려면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해야 한다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것 아니냐.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를 두고는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라며 대구 경북 쪽으로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세력 간 이견 조율을 시도하며 갈등 수습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준석이 쉽게 말해 이낙연을 만만하게 보고 정권을 준다는 말만 믿고 당 상납을 시도한 건데요. 하지만 정치 능구렁이 이낙연이 어떤 인물일까요? 이걸 믿었다는 게 코미디인 거죠. 지지자들 특히 이제 개혁신당 쪽 지지자들은 지금 일부는 탈당하겠다. 뭐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구개혁신당, 그러니까 신개혁신당 말고 그렇죠. 기존 개혁신당. 기존에 이제 보수 쪽에서 나왔던 거를 보수 당원 5만 명은 민주당에 넘겼다, 뭐 좌파에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설득하고 화합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두 가지 공천과 정책. 정책은 이미 특히 개혁신당 구개혁신당에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무임 승차 폐지, 그리고 여성 공무원 되려면 병역 의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조율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